연장의 연장을 거듭하는 연장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은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깜짝이야. 네. 스타일이 좀 바뀌셨네요. 좀 바꿨습니다. 네, 2024년에는 좀 꼬불꼬불하게, 네, 새해라서 둥글둥글하게, 네, 좀 바꿔봤습니다. 퍼머도 하시고, 예, 퍼머를 하신 입장과 올해 시장에 대한 대응 시각이 비슷한 건가요? 시장은 오늘 딱 하루 봐서는 네. 전 그 생각을 하고 봤어요. 예, 1월 오늘 시작이 적어도 오늘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뭐 한 달에 주도주는 된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아, 예. 네,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시장을 하루 종일 보기보다는 워낙 수급 같은 경우가 종목별로 강하니까 빠지는 장은 아니구나 네, 라는 생각인데 작년 말부터 계속 네. 가지고 오고 있는 생각은 좀 시장이 빠르다는 점. 야, 네. 그렇죠. 그걸 계속 안고 네, 그냥 계속 시장은 바라보는데 오늘은 뭐 두 쪽이 다 해줬죠. 네, 셀트리온 그룹 해줬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단 IT 중소형 같은 경우가 그렇죠. 또 해주는 모습들 수출입 데이터 보고 또 나머지 뭐 데이터 잘 나온 쪽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한 번씩 또 끌어올리는 모습들 나오면서 네, 시장 자체의 질은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오늘 그냥 딱 우리 주도주야 안녕 이러면서 이거 우리 주도주인데 한번 사볼래? 네, 이렇게 네. 얘기했는 이런 표다죠. 네. 그런 쪽에서 반도체 딱 강하고 네. 거기다가 바이오 강하고. 근데 반도체도 그러니까 원래 대형주가 좀 강해지면은 거기 따라가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부장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네.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네, 또 바이오는 삼성 삼바, 네. 셀트리온 네. 이 두 가지가 주축이 되겠죠. 그러면 웅이사님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네. 이렇게 됐었을 때 오늘 삼성전자 관련돼서 주가 강하다 보니까 종목들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네. 네. 그럼 관련주들 좀 따라서 같이 치셨습니까? 그대로 보는 쪽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는 시각이었어요. 예, 네. 보는 여기 쪽이라면 뭐 기판, 네, 기판, 그다음에 뭐 온 디바이스에서 수요 창출될 수 있는 뭐 삼성 전기, 전기, 예. 예, 뭐 그런 쪽을 중심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계속 강한 쪽 있잖아요. 뭐 제주 반도체, 예, 예, 예. 와, 제주 반도체가 허브 반도체, 예. 네. 오늘 이렇게까지 그냥 밀고 올라갈 줄은. 네네. 네. 이런 쪽이 하나의 그냥 계속 레벨업이 되는 쪽이라고 보이고 네. 나머지로 확산을 크게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뭐 하나씩 지표 쪽에 변화 있을 수 있는 쪽, 뭐 쿼츠 가격 인상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원익 QNC, 예, 예. 뭐 BCNC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쪽도 뭐 올해는 이제 나빠질 건 없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네. 예, 다시 또 새롭게 그러면 이 관심권역에 넣어두고 그다음에 좀 막 여기에서 반도체 확산해서 다른 종목 보고 제약바이오 확산해서 다른 종목 보기보다 네. 제약바이오는 좀 빠른 면이 있었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좀 여기에서 확산은 아니고 뭐 신규로 막 편입을 하지는 않고 그대로 가는 거고 그냥 하나씩 정책들 대선 정책 관련된 굵직굵직하게 멘트 나올 때 대선 정책이요. 예. 네, 그냥 종목들 안 올라 있으면은 네. 좀 하나씩 체크하고 가는 오늘 시장의 대응이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제주 반도체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앞으로 이런 패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모아가다가 분출하는 패턴. 네네. 네, 그러니까 계속 치고받고 하죠. 근데 앞에서 계속 막습니다. 네. 그 단기 매물 정리하려고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딱 분출할 때, 네네. 요런 거 혹시 따라가 보신 경험 있습니까? 보통 저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추격을 했을 때는 네. 전썩 좋지 않았어요. 아, 네. 추격했을 때, 네. 아예 이 초입에 네, 이거 뚫는 그 구간 안에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이런 구간 안에서 오늘 만약에 초반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네.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막 떴을 때 네. 종가 부근 음. 이렇게 매수했을 때는 저는 좋진 않았어요. 떴을 때 종가라고 하면 오늘 16,700원 뭐 이런 식으로요. 저 위에. 네. 거기는 무서워요. 그렇죠. 네. 네. 그건 살려주세요. 잘못하게 되면. 네. 근데 이게 보통 그러니까 아마 올해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저도 예, 공감입니다. 분출하는 게 네. 어차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이제 막 붙어갈 때는 네.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한 번씩 또 팍팍 튀어줄 때 네. 요거를 보면은 이제 그런 패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하고 네. 가다가 한번 죽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때가 제가 다른 방송 안 했으면 이때 들어가거든요. 예, 죽이다가 턴하기 시작하는 게 확인되는 과정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그때마다 턴할 때마다 거리가 살거든요. 네. 이게 팍팍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 나오는데 또 제주 반도체 보게 되면 어차피 주도주였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또 뭐 온디바이스 AI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왔던 종목이고 네. 이런 게 터주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 쪽에서 뭐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다음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시총이 이제 5천억이 넘어갔죠. 네, 5,500억. 네. 이렇게 되면은 근데 기존부터 갖고 있던 체력 대비해서도 완전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작년도 순이익 250억 나왔어요. 네, 그렇죠. 업황은 좋은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5천억 넘어가는 거 뭐 이쪽 계열이 이쪽 지금 대세램에 네, 하게 네. 되면 정당한 밸류 부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과정들 계속 튀어나올 테니까 잘 보고 짧은 매매 네, 이런 거는 네. 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그거 한번 보죠.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CXL. 네. 네, 이쪽에서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그냥 줄줄줄 얘기하게 되면 뭐 엑시콘, 네오셈, 퀄리타스 반도체 이거 지금이라도 따라 살까요? 저는 그 퀄리타스랑 네. 에이직랜드 쪽은 미리 저희가 봤잖아요. 네, 미리 저희가 봤다 보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네. 예. 이 정도쯤 되면은 그쵸, 이게 그쵸. 미리미리 다 장중엔 잘 봐도 네, 돈이 그렇죠. 네, 예, 네. 네. 정말 그런데 이게 네. 뒤에 시세가 나는 경우에는 한 번 눌림에서 잡았거나 네. 아니면 아까 짚어주신 그런 그 포인트처럼 네. 장 초반에 시세가 났다가 눌렸을 때 못 잡는 경우에는 네. 아유 따라가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공통적인 요인들 거의 다 고점 매수, 네. 단기 고점 매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살려주기는 할 텐데 네. 이게 업황이 이제 초입이다 보니까 살려주기는 할 텐데 지금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목들. 예. 네,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아무리 좋은 섹터고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다 오른 네, 네. 자리들을 플레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뭐 CXL, 뭐 온디바이스 AI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한 단계 레벨업 다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추세 무너진 거 아니고 네. 그럼 그 고점에서 뭐 치고받고 하는 것들은 뭐 그들의 영역이라고 둔게 되면은 나머지 그러면 혹시 우 이사님 생각하시기에는 네. 새로운 게 뭐가 나올까요? 저는 새로운 쪽은 네. 자율주행의 한 축을 그냥 두고 있고요. 자율주행이요? 네, 자율주행의 한 축을 두고 있고 적어야지. 아, 예. 예. 그다음 생각하는 거는 네. AI 소프트웨어 쪽. 네. 소프트웨어. 네. 네. 그 정도 연결해서 이 하나의 축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작년에 네. 반복보다는 작년에 화두가 됐다가 주가들이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작년에 화두가 됐다가 네. 예예예. 이게 대표적으로 종목이 엠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엠로요, 예. 네, 주가 상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작년에 나올 수 있는 뭐 영업이익 체력이 2025년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라 했어요. 그렇죠. 네, 1,000억 예. 정도라 했는데 그 부분의 핵심은 그 오나인 솔루션이랑 그다음에 그 삼성 SDS랑 협업을 해서 글로벌 그 공급 체인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하고 그러면 그 논리는 오나인 솔루션이 기업 가치가 2조 5천억 이상, 뭐 3조 이상 이렇게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점유율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오른 거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기본 한 20% 이상 오른 게 있다 보니 네. 이런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엠노도 그 출시를 하면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초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건 없는데 네. 주가는 그래도 한 7월 20일 정도 이 정도 대비해서는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케이스의 종목을 보려고 해요. 네. 어차피 24년, 25년 이 기준으로 해서 실적은 나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현실화되면 네. 주가는 고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복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네.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네네. 예. 그리고 또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아마 같이 움직이게 되면 삼성 SDS가 네. 같이 이렇게 쭉 데리고 다니겠죠. 네네. 네. 그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 네. 근데 아마 흐름 보게 되면 만약에 이거 매매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저는 네. 지금은 다시 재진입을 고려할 것 같아요. 네, 재진입에 대한 고려고. 엠노요. 네. 네. 재진입에 대한 고려고 오늘 같은 경우가 네. 그 진입에 대한 딱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진입에 대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요런 주가 마음이 바쁘시네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예. 네. 주가 추이 보면은 네. 거래가 좀 더 터져졌으면 저는
네. 저는 요거. 네. 예. 요게 조금 확실히 덜 그렇죠. 들어요. 네. 예. 거래가 덜 터졌다 보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약간 보초병 정도 재투입. 예. 네. 네. 주가 추이 보기에서 보초병 정도 재투입. 어차피 바로 치고 갈 수는 없다 보니 네. 뭐 당장 현실화된 게 이거 지금 협업 딱 스타트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쪽은 거래 터져서 그런 초입에 아예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 덜 터진 거래에서는 주가가 또 한 6만 원 후반까지는 빠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타이밍들 어차피 뭐 굳이 추격할 필요는 없는데 보초병 정도 오늘 주가 흐름이 있었으니 보내놓고 한 6만 원대 후반 네. 추가를 해주는 대응들. 네. 네, 요게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 11월 말에 네. 나왔던 11월 29일, 30일 날 나왔던 가격대가 여기거든요. 네. 여기서는 지금 이제 1차는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래겠죠. 이거 돌파할 때는 여기 거래 나와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가벼워질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저라면은 이런 자리 좋아해요. 아, 네, 저도 여기 공감입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요거 쌍바닥 나왔습니다. 네네. 네, 쌍바닥 나오고 돌아갑니다. 네. 이런 의미 있는 지지권에서 쌍바닥 나오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네네. 예, 저는 엠노 얘기하시길래 귀가 번쩍. 네. 이런 생각들. 네. 근데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저항권이 요렇게 감싸고 여기 직전 고점대 나오고 그래서 요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한 네네. 7만 5천 원대, 6천 원대.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반은 털고 가느냐, 네. 아니면 그냥 돌파하느냐. 저는 거래에 따라서 다른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입니다. 공감. 그래서 이게 거래가 확 붙어주게 되면 이건 돌파해서 여기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8만 5천 원대까지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또 하나 트렌드가 중요하겠죠. 네네. 그 말씀하셨듯이 AI 소프트웨어가 가야 됩니다. AI 소프트웨어가 가기 위해서는 갤럭시 S24가 네. 이제 뭐 하드웨어 가지고는 저희 많이 해먹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거기서 뭐 네. 뭘 보여줄까요? 거기 뭐 문서 작성 또 뭐 있죠, 뭐 또 그러니까 음성으로 인식하는 거 아니면 또 통역 비서 역할, 실제 번역. 네. 네.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그 구동되는 소프트웨어가 뭐 연결된 거 뭐 없을까요? 그래서 플리토 같은 플리토. 경우도 네.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오늘 자리 좋더라고요. 네. 움직임 괜찮더라고요. 네, 네. 플리토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뭐 번역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삼성그룹이 네이버랑 협업을 진행하는 단계다 보니까 네. 네, 플리토 같은 경우가 그 부분과 연결해서도 괜찮다고 보이고 작은 종목들이 몇몇 개 있기는 해요. 네. 음성 뭐 번역과 관련해서 근데 네. 그런 종목보다는 그 안정 플러스 그다음에 주가 탄력성까지 하면은 플리토가 저는 가장 나아 보입니다. 근데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시총 만약에 뭐 2천억 밑에 이런 종목들은 네. 한 그래도 이제 급이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움직임에 그러니까 매매 들어오는 거 보게 되면 너무 가벼운 것들도 그쵸, 그쵸. 안 쳐주더라고요. 네네. 한 5천억 한 3천억 정도 되는 네네.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서 혹시나 6, 7천억대 쭉 가는 거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쵸. 런 급을 네.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네, 공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봤을 때 아까 플리토 같은 경우도 네, 자리가 똑같아요. 그렇죠.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이 거의 비슷하게 한번 눌렸다가 네. 지지하고 돌아가는 거 보니까 비슷한 패턴으로 가더라고요. 여기선 거리가 조금 실립니다. 네.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요것도 작년에가 분위기가 이랬어요. 네네. 작년에도 AI 막 된다고 했을 때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테마구나 네. 라고 했다가 깜짝 놀라서 움직임 나왔을 때 작년에 플리토도 월봉 보게 되면은 그때 작년 올해 초였네요. 네네. 올해 올해 초. 아니 작년 초요, 작년 초. 작년 초. 헛갈려 죽겠습니다. 예. 여기서도 그 시작했다가 한 2월 달까지 네네. 그게 거의 한 70% 갔죠 여기서. 네. 그렇게 나오는 것도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되돌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강력한 뭐 변화가 나오는지 좀 더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혹시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안 쪽. 보안 쪽 같은 경우도 뒤이어서 충분히 움직인다고 보여요. 이것도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소프트웨어고 그 화두가 예. 그 연말에 그냥 무마되기는 했는데 예. 2021년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네. 테슬라 공장에서 네, 네. 로봇이 네. 그 사람을 푹 인력을 이렇게 뭐 공격을 하고 데미지를 입혔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네. 뭐 로봇이라든지 AI의 최종적인 허들은 보안이라고 보입니다. 네. 보안이라고 보이고 이게 막 뭐 매개 변수가 여러 개 늘어나서 고차원적인
그런 연산 처리를 할 때는 지금 보이는 거는 시장의 초입 단계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늘어나고 시장에 침투를 하는지가 가장 핵심으로 보다 보니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보안은 필수 불가결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보안주들도 함께. 보긴 봐야 되겠는데 보안주를 보면서 뭘 접근해야 되지? 되게 막막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좀 저희가 보통 할 때는 뭐 네트워크 보안 쪽이라든가 네. 그런 어떤 시스템 관련된 쪽의 보안보다 좀 다른 의미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AI 쪽은 그렇죠. 네네. 좀 고민이 많아요. 이쪽은 네네.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그렇다고 막 딱 떠오르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답을 네네네. 주셔야 됩니다.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네네. 당장 가는 거 아닐 테니까요. 네, 몇 개 종목이 네. 몇 개 종목은 딱 손에 꼽아서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저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뭐 익히 알고 계신 종목일 수도 있는데 G자로 시작하나요? 뭐 파로 시작하나요? 네. 네. 조금 더 이 부분은 보강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보강하고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지금 워낙 종목 장세다 보니까 또 시총이 좀 작아요. 네네 그런 면이 있어서 네. 좀 뭐 섣불리 진입하실 수도 있다는 약간의 조심스러운 면. 그렇죠. 네, 그렇다 예.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네.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피디님이 네. 책임지신다고 종목 얘기 막 해도 된대요. 네네네. 예, 예. 아마 저희 종목 얘기할 때마다 네. 그것 올라갈 겁니다. 투자 고지. 오. 예. 뭐 투자 판단은 뭐 개인의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있잖아요. 네. 올라가실 테니까 그냥 뭐 막 하셔도 돼요. 네. 예? 예. 몇몇 종목들. 네. 일단 그렇게만 보시고 네. 보다 보니까 그럼 또 온디바이스 AI 요즘 이 두 개가 큰 축이다 보니까 네. 이런 쪽에서 아까 제주반도체 얘기 드렸더니 뭐 채팅창에 별 얘기 다 나오네요. 네. 뭐 지금 연합뉴스경제TV가 뭔 줄 알고 이런 종목 소개하느냐? 예. 소개가 아니고요. 네, 예. 소개가 아니죠. 트레이더의 세계를 모르시게 되면 네. 그냥 나랑 안 맞구나 싶으면 그냥 조용히 가세요. 네, 그렇죠. 지금 트레이더들은 이런 종목들 찾아서 네. 열심히 하루라도 매매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네. 예.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이거 끌고 가지 않는다. 오늘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내일 다른 종목들이 새로운 게 나올 걸 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보는 거지. 그렇죠. 네. 거기다가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지금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딱 눈에 띄는 종목. 네. 요거는 한번 좀 그래도 가보겠다 한 종목 없으세요? 제주 반도체가 뭐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300억 대? 네. 예. 그 여기에서 뭐 IoT 쪽으로 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다 배제한 영업이익으로 한 300억 정도가 시가총액 5,500억에 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온디바이스 쪽에서 핵심이 뭐 MCU 이쪽 그렇죠. 네. 이다 보니 저는 어버브 반도체 같은 어버브 경우는 반도체. 한번 상한가 그때 들어갔었죠? 네,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지금은 또 좀 주권이 이렇게 어느 정도 쉬고 있는 단계인데 워낙 쪽이 경박단소 박리담에 뭐 이런 표현으로 확 네. 마진이 높지는 않는데 네. 매출이 늘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네. 저는 이 종목을 뭐 그때 그런 느낌 비슷하게 봐요. 뭐 퀄리타스는 저점에서 잡아냈고 에이징랜드는 주가가 떴다가 여기에서 좀 될 수 있다는 팩트 기반인데 어버브 반도체도 그런 느낌으로 네. 팩트 기반 종목들을 보실 때 아까 뭐 일각에는 뭐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뭐 얘기를 하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네. 트레이더나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말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편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편견이 있으면 네. 그 특정 허들 돈 그 이상으로는 전 못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꼭 그렇게 보라라고 저는 강요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말랑한 시각에서 왜 이 주가가 오르는지 그 팩트가 뭔지를 그렇죠. 대입을 해보면은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생각을 함께 그 긍정적인 그다음에 선한 영향력 예. 네, 그다음에 가치 투자 그게 정말 힘이거든요. 네. 네, 그런 그 선한 부분의 영향력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가치 투자에서 터졌습니다. 예. 이게 네.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기는 해요. 비판도 중요하나 그 비판 같은 경우는 팩트 기반의 비판이 전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부정적일수록 네. 주가 더 갑니다. 그렇죠. 네. 네네네. 다 그렇죠. 왔다. 네. 이거 더 이상 못 간다. 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트레이더들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네. 거기서 잠깐 더 간다. 이거 다 온 것 같은데 온 것 같은데 그 막판에서 막 몰아가치는 거. 네네. 제가 많이 봤잖아요 작년도. 그렇죠. 에코 그렇죠.
앞으로 뭐 이런 쪽에서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잘못하게 되면 거기 말려들어요. 네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뭐 편견 없이 보시다가 그렇습니다. 어부 반도체도 딱 그래요. 지금 저도 이거 몇 번 매매하려고 시도하다가 딱 한 번 매매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네네. 갭으로 뛰어다니는 바람에 조금만 더 조정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미치겠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죠. 특히 분봉 같은 경우 보고는 끝나고 나서 딱 조회 보고는 야 저런 게 진짜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딱 그 어떤 일정한 가격대에서 딱딱 터내주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뭐 좀 매수세가 확실히 살아있는 종목들 네. 이거에 대한 변화가 그대로 나오는 종목 같고요. 근데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온디바이스 AI가 네. 별거 없고 그죠, 사물은 인터넷 네. 여기서 확장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조금 더 AI가 같이 들어와서 그걸 통해서 이제 나를 연구해 가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도 그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아쉬운 거는 네. 우리나라에 관련주가 너무 없어요. 그죠. 네. 기꺼이 찾아내는 게 MCU입니다. 네네. 네. 차라리 우리 AP 관련된 회사 뭐 비슷한 거 하나만 있었어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여기서 매수에 붙는 거 보고 참 아이고 이렇게 시스템 만들지 않겠냐 이런 네.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네. 네. 그럼 이거는 그래도 지금 시총이 아직도 한 3천억이 안 되네요. 네. 네. 아직도 3천억이 안 되는 상황들 좀 작은 종목들 네. 그런데 더 나빠질 게 없고 그런데 네. 여기에서 시장 넣을 수 있고 딱 그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네. 저는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 기반으로 한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개 종목은 계속 보고 있어요. 에이직 랜드 같은 에이직 경우도 랜드? 그렇고 예. 퀄리타스 반도체도 그렇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버브 반도체도 제가 탐방을 과거에 몇 번을 갔었어요. 몇 번이요? 그런데 네. 이게 저의 편견은 뭐냐라고 하면 과연 이게 이 사업을 해서 매출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게 실적이 갖춰서 종목 보면은 그 정도의 캡 이상을 못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제주 반도체도 제 기준에서는 300억 영업이익 이 정도 하면은 한 4,500억 일단은 여기에서 걸린다. 네. 시장에서는 이 정도에서는 좀 변동성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이상 실적은 다음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시각들 그 생각이 있었는데 우선 주가는 땡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게 밸류에이션을 대입해서 종목들의 위에 캡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걸 돌파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이지 이게 네. 모든 조건에서 주가를 파는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실적의 함정에 빠지면 그 이상을 못 봐요. 그렇죠. 거기서 확장되는 밸류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상. 네. 뭐 오늘 근데 뭐 화나신 거 있으세요? 갑자기 울컥울컥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냥 예, 예. 왜냐하면 네. 이 종목들을 보면서 분명히 저는 어떤 생각을 할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거죠. 네. 많이 올랐는데 네. 에이 그냥 저런 거 갖고 이거 증권 방송하고 똑같네 얘기하실 거죠. 네, 예, 충분히 그런 저는 뭐 바꾸고 그러기는 싫어요. 네. 네, 그 기준이 왜 이렇게 이 비슷한 게 반복되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는지를 그 포인트를 알면 네.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우리 웅 이사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이건 듣고 싶어요. 네. 기판. 네. 이건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좀 접근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제 생각으로는. 네. 기판. 네. 이쪽 혹시 또 그냥 그래도 난 이게 탑픽이다. 네. 이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그 교과서적이죠. 네, 심텍이라든지 네, 심텍. 심텍, TLB 여기 더해져서 뭐 BH 같은 경우는 좀 뒤에 움직일 거고 기가비스 뭐 이제 마지막 종목이 움직인 게 네. 우리 해성 DS까지. 오늘 이거 움직이는 거 보고 네. 저거는 자동차 움직일 때 네, 나중에 네. 가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그것까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같은 PCB 찾아놓고 네, 네. 거기서 끝내는 것도 덜 올랐네 그러니까 플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쪽 BH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쪽도 한참 뒤. 예, 네, 한참 이쪽이 뒤. 먼저 움직이리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인데 그러면 뒤에 움직이는 것도 플레이해봐도 되나요? 저는 막 따라가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막- BH 자리는 좋은데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선하면 괜찮은데요? 네, BH는 뭐 200원대 초반 가격에서는 저는 좀 매수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200억이요? 200원, 2만 원 초반. 깜짝이야. 예. 이 무슨 숫자인가 싶어서 고민했습니다. 예, 예. 2만 원대 네. 초반대. 네, 예.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네. 패턴이면은 이런 자리들 지켰잖아요. 네, 지키고 고개 딱 뜨는 자리. 근데 거기다가 우리도 PCB야 이렇게 나온 자리. 네. 이런 건 대응해봐도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PCB가 이제 좀
뒤늦게 붙어서 이제 반도체 가줄 때 같이 이제 뒤늦게 후속 매수가 같이 딱딱 맞춰가는 애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 거 특히 보다 보니까 뭐 아직 실적이지 안 찍혔지만 혹시 이 회사 아십니까? 타이거 일렉? 아, 네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부각받았다가 많이 빠졌어요. 아, 그러다가 뒤늦게 움직이더라고요. 네네.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시총이 이제 약 작네요. 예, 1,000억대, 1,500억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제 PCB도 고생 많이 했다 이런 네네. 느낌이죠. 근데 핵심은 그래도 삼성전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삼성전기는 부담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반감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인데 삼성 양치기라고 합니다. 네네. 대표적인 예.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 4분기 실적 때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은 저는 매수의 관점이고 그 근거는 어차피 뭐 모바일 10월부터 데이터는 돌았어요. 네. 데이터가 도는데 그 10월, 11월이 의미하는 중국 쪽의 데이터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는 실수요가 회복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네. 이 중국 로컬을 빼더라도 나머지 여기에서 갤럭시 24 판매 같은 경우에서 변동성 커질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 고객사별로 기기는 이제 하나씩은 나아지는 구조예요. 그렇다 네. 보니 온 디바이스로 종목들이 뭐 미래 실적들을 이만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전기 같은 경우도 뭐 못해도 우선은 전고점 가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의 기준의 결론입니다. 정고점이면 역사적 정고점이요? 8월의 고점. 네, 우선은 8월의 고점. 네. 좀 더 쓰시지. 예. 그러면 LG 이노텍은요? 이노텍도 네. 이노텍은 4분기 실적에 더 격렬하게 반응은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저는 강한 매수. 네. 4분기 때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 네. 그거 가지고 싹 네. 해보실 저는 강력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노텍이요. 네. 그쯤 돼서 네. 그때 충격 근데 좀 그때 이왕 그럴 거 아마 비용 좀 떨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때 이왕 안 좋은 거. 떨 수 있는 거를 다 떨어낼 것으로 보여요. 네. LG 전자도 그렇고 이노텍도 그렇고. LG 전자도요. 네. 네. 그러면 거기가 빅베스다. 네. 네. 그런 거 보시고 이노텍도 제가 잘 여쭤보는 거죠. 네네. 네. 이른 와중에 시간이 거의 다 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강했던 이쪽은 많이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아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쪽으로 여러 가지 많이 얘기 드렸는데 드디어 바이오 쪽에서 딱 하나만 네. 삼바 네. 이게 움직입니다. 이걸 바이오주로 봐도 돼요? 뭐 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으로 우선은 해두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편견은 아니지만 네. 무거운 주식이기도 하고. 근데 올라가는 거 보면은 네. 그 전형적인 교과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교과서적으로 움직여요. 네. 보게 되면은 여기 돌파하면서 박스권 돌파하면서 거래 실리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래 많은 거. 네. 이거 활발한 숨바뀜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죠. 80만 원대 안착하면서 뭔가가 이제 또 단기 피크 나오다가 크게 조정 안 받고 레벨업 되는 거. 네. 근데 이게 월봉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기까지 갔다가 요 맘쯤에서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80만 원대 근처가 이제 저항이죠. 네. 근데 거래가 없어요. 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네네.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좀 오랜만에 새로운 뭐 변화 네. 차트로 봐서는 가능해 보이네요. 네. 뒤에 차트로 봐서는 그러면 오 기사님은 네. 마지막으로 네. 바이오다 그러면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네. 요건 놓치지 말자. 요 바이오는 저는 그 세 번째 정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알테오젠이요? 것 같아요. 그큰 괴는 올해는 치매로 보고 있습니다. 치매요? 네. 네. 그래서 ABL 바이오. 네, ABL 바이오, 퓨처캠 이쪽을 저는 중점적으로 계속 보고 있고 네. 알테오젠은 뭐 이미 좀 이렇게 예. 뜬 주식이다 보니까 네.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해줄 거고 로열티 계약이 어떻게 맺어지느냐 예. 한 5% 이상 맺어지면 네.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이는데 우리나라의 장의 특성상 뭐 세론이 나올지는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요거 물어보고 싶은데 PD님이 그만하래요. 네. 집에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요런 패턴 쪽에서 좀 얘기할 것도 좀 있는데 네. 나중에 기회 되면은 네. 이런 단기 고점인 듯한데 단기 고점이 아닐 수도 있는 이런 패턴들 네.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전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좀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이 또 요즘 핫한
또 섹터들 종목들 조작하는데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매매하는지 네. 보시려게 되면 그냥 화요일 날 딱 유튜브 키시면은 나올 겁니다. 예, 나와서 같이 예, 또 여러 가지 종목 얘기, 섹터 얘기 하시는 시간을 그러니까 저희가 매매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매매한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잘 안 갖고 있습니다. 네. 갖고 있는 거 얘기 안 드려요. 그렇죠. 예, 예. 네. 없는데 오늘 매매가 종료됐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 오늘 연장전 빠르게 30분 정도 들어왔는데요. 내용 괜찮다 그러시면은 뭐 피디님한테 연장전 연장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네. 예, 그러시면은 저희가 연장할까 말까. 연장을 들고 연장을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1월 3일. 네. 또 2024년 첫 주니까 매매 또 화이팅 네. 하시길 기원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